주술회전 268화의 타이틀은 결착. 지난화에서는 부활한 쿠기사키가 스쿠나의 손가락에 공명을 발동, 큰 데미지를 입어 영역 전개도 못하고 미어갈롱도 사라진 스쿠나에게 이타도리 영역에 부여된 필중 수식 해가 직격합니다. 그리고 경정권에서 이어지는 혼신의 흑섬을 스쿠나에게 꽂아 넣으며 돌고 도는 저주의 끝을 예고했는데요. 이번 화는 먼저 스쿠나와 후시구로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무슨 낯으로 살아갈 생각이냐. 나에게 육체를 빼앗겨 누이를 죽이고 내민 손마저 거부한 네가. 그래, 네가 구한 애송이는 많은 사람을 죽였지. 포기해라. 너는 이제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 내게 맡기고 얌전히 있으면 되는 거다. 바로 얼마 전에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린 후시구로였다면 자기가 한 일을 재확인시키는 것만으로도 절망에 빠뜨릴 수 있었겠지만 이타도리의 말을 듣고 한 번 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은 그에게 스쿠나의 저주의 말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한 적 없어. 당연한 얘기지만 세상에는 나보다 타인이 더 많아. 한 번 더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해. 후시구로는 이타도리와는 다르게 상황에 따라서 잔혹한 수단을 취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캐릭터로 사멸회유에서는 망설임 없이 사람을 죽이는 묘사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해도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근본에 있는 것은 이타도리와 다르지 않고 쯔미키가 없는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를 짊어지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주물이 되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여기서 이타도리에게 닥치는 대로 뜯기면 넌 죽어. 먼저 후시구로와 스쿠나가 분리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될까? 스쿠나는 켄자쿠와 계약해서 주물이 된 경험으로부터 스스로 주물이 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수익체에게서 떼어낼 경우 기존의 방법으로 또다시 주물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떨어져 나간 영혼은 소멸합니다. 이번 화에 후시구로에게서 떼어낸 19개분의 손가락에 깃든 영혼이 소멸하는 장면이 그려졌는데요. 분리된 영혼은 제대로 존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모습으로 분리되자마자 거의 즉시 소멸했습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소 섞이는 일은 있어도 하나가 되는 일은 없다. 현재 생존한 수육탑의 술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이타도리의 영혼 참격과 천사의 술식이 있으면 수육체가 된 일반인들을 대부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고전 측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남은 손가락 하나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도 후시구로에게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공진이다. 그것을 삼킨 주령 안에서 힘을 억누르고 있던 스쿠나의 손가락이 6월에 일어난 이타도리의 수육을 계기로 주력을 해방시킨 거다. 공진은 주술회전의 초반부터 있는 설정으로 손가락끼리 반응해서 다른 손가락에 영향을 전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최종장에 와서는 이것 때문에 스쿠나에게 작전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타도리에게는 정보를 선별해서 전해야 했는데요. 고전 측에는 단점으로 스쿠나에게는 이점으로만 보였던 공진, 작가가 계속적으로 공진을 언급한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공진은 너에게 있어서 이점만 있는 게 아니야. 19개의 손가락이 사라지면 남은 한 개도 그 영향으로 더 이상 영혼을 유지할 수 없게 되겠지. 이것으로 고전 측에 남아있는 마지막 손가락도 자동으로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한편 212화에서 몸을 빼앗긴 후 1년 7개월 만에 후시구로가 스쿠나와 분리되면서 후시구로의 육체가 원래대로 돌아오는데요. 육체의 형태는 영혼의 형태에 이끌린다. 스쿠나의 머리색에서 후시구로의 검은 머리로 서서히 바뀌고 팔도 떨어져 나가는 장면은 아주 좋았습니다. 스쿠나의 마지막 모습은 하가렌의 플라스크 속의 난쟁이와 기생수의 미기를 연상시켰는데 기괴한 모습이 확실히 저주는 저주였습니다. 영혼이 거의 사라지고 마지막 조각 정도만이 남았을 때 스쿠나를 내려다보는 이타도리는 주술회전 2권 생등 영역에서 이타도리를 내려다보던 스쿠나와 반대 구도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마히토를 내려다보는 이타도리와 같은 묘사, 마히토에게 들은 말을 스쿠나에게 돌려주는 모습에서도 돌고 도는 저주, 지난화부터 계속된 주술회전 타이틀을 회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스쿠나, 너는 나다. 이타도리와 스쿠나는 둘 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를 짊어지고 태어난 괴물. 이타도리는 인위적으로 켄자쿠에 의해 태어났고 스쿠나는 천부적으로 저주의 재능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좋은 괴물이 될지 나쁜 괴물이 될지는 그때 처한 환경, 운에 달려 있었지만 스쿠나는 올바른 곳에 저주의 힘을 쓰도록 이끌어줄 사람이 없었던 반면 이타도리에게는 할아버지가 있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고작 그 정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진심으로 스쿠나를 동정했고 또 한 번 손을 내밀지만 스쿠나는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산산이 흩어져 사라집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지만 저주로서의 프라이드는 일관되게 그려졌고 이타도리는 스쿠나에게 한 번도 이름이 불린 적이 없지만 마지막에는 풀네임으로 불렸습니다. 나한테 이런 말 한 건 네가 처음이야 같은 느낌으로 이름을 부른 것 같지만 스쿠나와 이타도리의 관계성이 워낙 그러했기에 나름 인정받은 걸로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치 연기처럼 사라지는 스쿠나를 보며 이타도리가 슬픈 표정을 지었으므로 스쿠나는 완전 사망, 이 싸움은 결착이 났습니다. 그리고 장면은 바뀌어 하카리와 우라오메는 스쿠나가 사라진 것을 느끼자마자 바로 싸움을 끝내고 뒤따라갈 준비를 하는데요. 가긴 가지만 결과를 납득하지는 않습니다. 스쿠나님이 졌다면 페이는 수육체인 것, 그것 외에는 없다. 내 놈들이 강한 것이 아니야. 운이 좋았던 것뿐이지. 천년 늦게 태어나 목숨을 건졌구나. 수육체여서 불리했던 점은 이타도리가 천적이 된 것. 고조전 이후 스쿠나에게 가장 큰 데미지를 준 것은 이타도리의 공격으로 영혼을 포착하는 타격과 참격은 수육체라서 효과가 있는 기술입니다. 또 하나는 후시구로가 언제든 깨어날 위험이 있었다는 것. 즈미키를 이용해 오랜 시간 억누를 수 있었지만 이타도리의 한마디로 살아갈 의지를 되찾자마자 바로 내부에서 방해했으므로 이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반대로 후시구로에게 수육했기 때문에 얻은 것은 마허라의 적응, 그리고 세계를 가르는 참격. 마허라가 없으면 고조정 공략 난이도가 극악으로 올라가므로 수육체가 된 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하카리의 시원시원한 성격 덕분에 마지막은 우라오메도 웃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라오메 수육체의 이름은 히미시오리로 이쪽은 아마 여성이지만 아직까지 본체의 성별은 불명이었는데요. 이번에 가슴 부위를 붕대로 감은 묘사가 있었으므로 이제는 여성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흘러 침대에서 깨어난 후식으로 스쿠나의 영향으로 얼굴에 상처는 남았지만 오체 만족에 다른 후유증도 없어 보입니다. 생존 서프라이즈를 준비하는 이타도리와 쿠기사키는 너무 귀여웠고 1학년즈가 다 모였다는 사실에 좀 감동했는데요. 후시구로와 쿠기사키에게는 고조의 편지가 전해집니다. 쿠기사키에게는 그녀의 엄마가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후시구로에게는 토우지에 대한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쿠기사키도 이타도리도 깜짝 놀랄만한 내용이었지만 후시구로는 진심으로 웃고 있었는데요. 너무 고조다웠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들으면 고민한 사람이 바보 같고 진짜 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말했지만 고조가 함부로 사람을 죽일 리는 없기 때문에 토우지가 뭔가 큰일을 저질렀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고조와 메구미의 관계는 스승이자 보호자, 즈미키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 후시구로의 미소에는 고조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머리 좋은 그라면 이 편지를 보고 시부야 사변에서 이름을 묻던 그 사람이 누군지 바로 알았을 것 같네요. 이타도리는 고조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흐름상 그도 부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겠죠. 엄마는 켄자크, 아빠는 스쿠나 쌍둥이 영혼의 환생, 아빠에 관한 것까지 고조가 파악했을지는 알 수 없지만 켄자크가 엄마라는 사실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코츠 선배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세 사람, 그곳에 마키, 판다, 이누마키, 쿠사카베, 미와, 모모짱도 있습니다. 오코츠를 성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는 건 판다, 마키, 이누마키, 리카, 고조가 있지만 이 과격한 말투는 마키인 것 같습니다. 오코츠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 마키의 표정을 봐도 이미 화가 나 있는데 그렇게 반대했지만 작전을 실행해버렸으니 화가 날 만도 하죠. 오코츠 생존은 확실해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육체인가. 그의 발언을 보면 자신의 육체로 돌아가는 것은 아마 가능합니다. 고조의 육체에 리카가 따라오지 않으면 켄자크의 술식은 카피 술식으로 운용하는 게 아니라 켄자크의 술식 그 자체로 사용한다. 예상을 빗나간 것은 영역 전개 후 타버리는 건 무아한 술식이라는 부분이고 켄자크의 술식 그 자체로 사용 중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카피 술식으로 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리카의 완전 현현 시간 5분이 지나도 문제가 없고 기본 고코츠 상태로 살아갈 수 있으며 다시 켄자크의 술식을 사용하면 자기 육체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코츠에게는 리카라는 특별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몸으로 돌아가는데 리카가 어떤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담으로 지난 라이브 방송에서 앞으로의 전개를 이런 식으로 예상했는데
남은 3화 안에 해안시대 과거편이 짧게 그려질 수도 있지만 혹시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2년 전부터 일본에서는 해안시대 과거편을 단편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주술회전 2기 방송이 시작된 후에는 해안시대 과거편을 아예 극장판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 또한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출판사나 스폰서 입장에서는 만들면 팔리는데 안 할 이유가 없고 주술회전 연권을 보면 아시겠지만 개개선생이 단편을 참 재밌게 잘 뽑기 때문에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메구미 마마와 파파의 러브스토리, 이타도리 가문의 이야기도 외전으로 나오길 바라는 분이 많아서 저는 이쪽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